이번에 정말 무서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보영이 사건과 더불어 다은이 사건까지 덕미가 깊이 관여되어 있었던 것이죠. 덕미는 보영이가 죽지 않았음에도 친구들을 협박해 유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은이가 박형식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기는커녕 살해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죠. 그리고 11년이나 지난 지금 그때의 영상을 가지고 영실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덕미가 정말 영악한 게 이렇게 증거 영상을 찍어놓은 뒤 박형식에게 살해 흉기인 몽키 스패너를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당신을 살려줄 테니 내가 하는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할 거야 라는 깊은 뜻이 느껴지는 것 같네요.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영실 앞에서 자기가 원하는 건 정우라고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제부터 영실은 덕미가 하자는 대로 따라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의 예고를 살펴보면 영실이 정우를 만나 수호가 그린 그림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형구탁이 11년 전 사건을 조작한 배우라고 말해주는 것 같네요. 여기에 더해 다은이 범행까지 그가 한 것이라 뒤집어 씌우는 듯합니다. 형구탁과 예영실이 끝까지 함께 할 것 같더니만 이렇게 영실이 뒤통수를 쳐버리네요. 이거 왠지 형구탁이 병무와 민수를 이간질한 모습과 묘하게 오버랩되는 모습입니다. 형구탁이 다은이 사건의 누명까지 뒤집었으면 상황이 아주 재밌게 돌아갈 것 같네요. 아무튼 덕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목격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게 가장 두려울 겁니다. 물론 보영이 사건은 덕미가 나서서 주도를 하기도 했죠. 그러니 덕미에게 시급한 사항은 보영이 사건이 이대로 조용히 매듭지어 마무리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11년 전 찍어둔 영상을 가지고 영실을 협박한 것이겠죠. 하지만 덕미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이대로 자기만 쏙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곧 무너질 듯한 모래성을 지어놓고 무슨 정우의 마음을 얻는단 건지 사이코패스 집착녀의 머릿속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영악한 것 같아 보여도 어떨 때는 또 능지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나마 천재적인 연기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커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않은 다은이의 시신은 대체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일단 그날 밤 상황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겠습니다. 보영이가 실려 나간 뒤 덕미는 혼자서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원조교제 커플이 들어와 진한 스킨십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다은이의 사소한 장난에 존심을 긁혀버린 박형식이 이성을 잃고 마는데요. 덕미는 박형식이 몽키 스패너로 다은이를 살해하는 모습을 휴대폰에 담아놓게 됩니다. 박형식은 피투성이가 된 다은이의 시신을 보고 나서야 제정신을 차리게 되는데요. 박형식은 다은이와 흉기를 그대로 남겨놓은 채 창고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이후 덕미는 몽키 스패너를 챙겨 박형식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다은이는 차가운 창고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 뒤 창고 구석에 숨어있던 마지막 한 명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수호였습니다. 다은이 시신을 가져간 것이 바로 수호였던 것이죠.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알아차렸을지도 모르겠는데 다은이가 숨겨져 있는 장소는 온실 지하에 있는 비밀 창고입니다. 수호가 이 비밀 장소에 내려와 어딘가를 응시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원작에서는 수호가 다은이의 시신을 침대에 눕혀놓고 그녀를 지키는 기사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누워있는 다은이의 머리를 부채처럼 펼쳐놓은 부분은 왠지 모르게 기괴한 느낌도 풍겼습니다. 과연 드라마판의 수호는 다은이를 지켜주고 있었던 기사일지 아니면 덕미를 뛰어넘는 시체 집착남 사패일지 귀추가 정말 주목되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결말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형식은 수호가 그린 그림들을 보고 그가 11년 전 사건의 목격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후부터 그는 수호의 약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분들을 추가하게 되는데요. 박형식은 전문가답게 수호의 멘탈을 망가뜨리기 위한 불법 향정신성 약물을 투약해주게 됩니다. 이 약들을 오랜 기간 사용하게 되면 조기 치매와 심각한 발작을 일으키게 만들죠. 원작에서는 수호의 담당이었던 박형식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짓거리를 수호에게 해옵니다. 수호가 목격자라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것도 모르고 형구탁은 수호를 돌봐주는 박형식과 예영실에게 고마워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아들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한편으론 예영실이 하설의 목숨을 노리게 되는데요.
얼마 안가 수호는 병원을 탈출해 하설을 찾아갑니다. 그녀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죠. 수호는 하설을 데리고 자신의 온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지하로 통하는 숨겨진 비밀문을 열게 되는데요. 저는 원작에서 이 부분이 가장 가슴 떨리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수호가 하설에게 뭔가 나쁜 짓을 하려는 빌런이 아닐까 하는 의심 때문이었죠. 하지만 하설은 수호의 순수함을 진짜라 믿었고 그녀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수호가 지하실 비밀 장소에서 하설에게 보여준 건 다름 아닌 미동도 없이 마네킹처럼 누워있는 소녀였죠. 수호는 바로 여기에 다은이의 시신을 옮겨놓았던 것인데요. 박형식이 주는 새로운 약을 먹고 뭔가 위기감을 느낀 것인지 하설에게 다은이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죠. 수호가 병원을 나서는 모습을 박형식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도 온실 지하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형구탁의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형식은 문을 나서는 하설을 납치해 갑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각색이 들어가 박형식이 아닌 예영실의 하수인이 납치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원작에서는 하설이 예영실의 별장 지하실에 갇히게 됩니다. 잔인하게도 완전히 밀폐된 지하실 안은 물이 조금씩 차오르는 살인장치가 세팅되어 있었죠. 기절했다 깨어난 하설은 조금씩 차오르는 물을 보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런 부분까지 원작처럼 가게 될지 꽤나 궁금해지는데요. 물론 정우가 백마탄 왕자님처럼 달려와 절체절명에 빠진 하설을 구해줍니다. 하설은 그런 정우와 마지막까지 함께하면서 뭔가 썸 같은 느낌으로 끝이 나는데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드라마에서 하설을 의대생으로 설정한 부분이 엔딩을 고려해서가 아닐까 합니다. 참고로 원작의 하설은 단순히 다은이를 닮은 고딩으로 나옵니다. 아무튼 드라마상의 하설은 의대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잠시 머리를 식히러 무천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이 의대라는 포인트가 정우와 절묘하게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정우는 한국대 의대 입학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누명을 쓰게 되고 인생이 송두리째 나락에 빠졌는데요. 그랬던 정우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 뒤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당연히 어릴 적 꿈이었던 의술의 길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정우의 결백을 밝히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었던 하설이 또 의대생이네요. 이건 10중 8구, 훈훈한 의대생 커플 엔딩을 위해서 감독이 아주 작정하고 설정한 부분 같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정우는 의대 신입생으로 마음을 다잡은 하설은 복학생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네요. 아마도 꿈을 펼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 정우를 하설이 설득해줬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리뷰. 덕미는 죽 써서 개줬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